모레 수술해요. 기다리는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너무너무 아플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 솔직히 그보다는 왜 하필 이런 병에 걸렸나. 괜히 나 자신에게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그냥 딱히 뭐라 말하기 어려운 기분 아시겠어요? 오늘 고스트 스테이션은 우리 애청자 가운데서 양수경 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 양수경 씨의 이메일 어드레스는요, cranberry30 han 한메일 네트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양수경 씨의 사연을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질이래요. 검사 받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부끄러워서 병원에 안 가고 참았던 게 후회되더군요. 좀 더 일찍 왔더라면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했을 텐데 친한 친구에게 말했더니 웃더군요. 동병상련이라고 아파본 사람이나 알지 짐작이나 하겠어요. 수술 끝나고 방송 열심히 들을게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목소리로 위로가 될 거라. 노래 제목 거의 환상이었죠. 벽장 속의 유부녀 껌의 연주노래였습니다. 사실 그 노래 제목을 마지막에 정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음악한 사람들. 그래서 뭐 연주하고 가사 나와서 이렇게 녹음하고 그럴 때 뭐 제목이 있어야 그 노래 그리고 이렇게 빨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최종 제목이 안 나와 있는 상태니까 임시로 가 제목을 붙여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차력사의 애정 행각이라든가 별땅마님 난리 났네 뭐 이런 제목을 많이 쓰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래로 정말로 나왔네요. 벽장 속의 유부녀라. 초괴수 고질라 씨, 지난 방송에서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의 이야기를 듣다가 생각난 걸 적어봅니다. 여러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나에게 아이 갖기가 두려운 이유는 내가 사랑의 결실까지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욕망의 찌꺼기는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빠 엄마 붙잡고서 아빠 의무방어전 하다 나왔어? 하고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특히 애정결핍이라거나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을까요? 단지 풀을 수 없는 궁금증인데다가 어차피 들어야 할 답은 정해져 있으므로 그냥 나는 당연히 사랑의 결실이겠거니 하고 지나가 버리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평범한 애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식으로 아이를 갖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서 아이가 생기면 그제서야 그래 우리의 행위는 아이를 위한 것이었어 하고 뒤늦게 합리화하고 뭐 어쨌든 대부분의 부모가 행위의 의도에 어쨌든 간에 아이를 사랑해준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니 나온 애의 아버지가 된다는 건 그보다 스스로 어쩌다 보니 나온 애가 된다는 거는 그러고 보면 이런 경우가 배려해주는 거짓말이 필요한 경우인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초괴수 고질라 씨는 아직까지 그 고질라가 낳은 새끼 이름이 뭐더라? 미니라. 그 불 뿜을 때 동그란 도나스만한 불 요만한 거 나가는 애. 미니라를 갖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니라가 나중에 고질라 씨한테 와서 아빠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엄마랑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꼭이 세상 모든 부부가 오늘 밤엔 정말 우리는 아이를 가져야 해 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오늘 이러고 있다. 응? 뭐 이러는 것처럼 눈 반짝반짝하고 막 사방에 별 날아다니고 막 해 떴다가 가라앉았다 막 이러면서 구름 뜨고 이런 분위기에서 장엄하게 뭐 그런 거를 연출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 어쩌다 보니 나오는 거지.
아니, 그리고 뭐, 어쩌다 보니 나왔다. 그것도 좋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오면서. 물론 뭐,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이후에 그 대한민국을 주름 잡았던 뭐, 곤란한 탄생이라든가 이런 밴드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곤란한 탄생 같은 경우, 뭐, 그것도 어때요? 세상 빛 보면 다 좋은 거지. 아, 근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러면은, 이 의무방어전으로 해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됐는지 별 반짝거리면서 둘이 눈 마주치면서 해서 이렇게 된 건지 하여간 아기가 하나 태어난 집안을 하나 봅시다. 그러면 각시탈 마녀. 제가 임신 중이었을 때 타코벨 사서 타코 사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혼자 먹던 우리 남편. 예, 참고로 이분은 지금 미국에 거주 중인 분인 것 같습니다. 애 낳고 나니까 이제는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혼자서 영화 보러 다녀오고 17일인가 19일인가에는 AC/DC 콘서트 보러 간다고 예매를 해놓는가 하면 칼리지 풋볼 시즌 티켓까지 다 사놨대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물같이 지냈더니 이 인간의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봅니다. 잠깐만요. 에고고고. 우리 아들내미가 응가를 해서리 막 닦아주고 씻어주고 왔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그리고 결혼하고 안 사실인데 이 아저씨 벽에 못을 못 박습니다. 한국처럼 시멘트로 지은 집도 아닌데 못을 박을 때 무서워서 손을 달달 떨대요. 그때는 그것조차 귀여워서 제가 망치질하고 액자 걸고 다 했걸랑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아들이 아빠 닮을까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만 없네요. 거기다 제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요. 이름하여 산후풍. 말로만 듣던 산후풍. 걸리니까 발은 얼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시리고 온몸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아무튼 오늘 긁는 바가지가 내일 우리 남편을 진정한 남자로 다시 태어날 수만 있게 한다면 인정사정 없이 바가지를 긁겠노라고 두 주먹을 불끈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에 남편은 타코벨 가서 혼자 타코 사다가 자기 혼자 짭짭짭 먹더니 아기가 태어나고 지금 부인은 산후풍에 걸려서 몸조리가 힘든 상황에서 남편은 혼자 영화 보러 다니고 콘서트 예매해놓고 풋볼 시즌 티켓을 사놨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별로 이 집도 왠지 모르게 의무방어전을 해가지고 아들내미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아무튼 거 봐요. 아까 고지라 씨 미니라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시지만 비록 벽에다가 못 하나 못 박는 남편이지만 그리고 부인은 지금 산후조리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고 남편이 이렇게 철없이 싸돌아다니고 있지만 아기가 태어나니까 분위기가 좋잖아요. 예. 그렇죠. 지난번 하고는 제가 논조가 많이 바뀌었죠. 예. 그러면서 말의 내용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주장하는 바의 일관성이 굉장히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날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 또 그때는 그때의 기분에 따라 말이 수시로 바뀌는 애이기 때문이죠. 그래요. 뭐 한편에서는 남들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그리고 그냥 뭐 결혼하면 마땅히 애를 가져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무책임하게 아기를 낳아서 그래서 부모가 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꽤 봅니다. 그리고 신문에나 실릴 만한 그런 엽기적인 사건도 가끔 뭐 얘기를 듣습니다. 아기가 하도 울어서 뭐 아기 먹는 분유에다가 술을 타서 먹였다. 그래서 뭐 비정의 모정 막 이래가지고 나오는 경우 아기가 너무 울어서 이거 좀 엽기적인 얘기지만 당황하고 화가 난 나머지 아기 목을 졸랐다며 이런 끔찍한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죠. 그건 뭐 물론 본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만 그 애 낳아서 기르면 다 사는지 알았더니 그 이쁜 애기들 그래도 인간인지라 자다가 애기가 빽빽 울어가지고 신경질 나면 정말 집어 던지고 싶다는 거기다가 그 친구가 평소에 그렇게 성격이 못됐거나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서 제일 인격자인 애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또 한편 태어나서 저렇게 이 아기가 눈 변에 기저귀에 막 이 뒤범벅대서 굴러가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집을 보면 그래 지 먹을 숟갈은 지가 들고 태어난다는데 하는 옛 어른들의 말씀도 기억이 나고 참 애매합니다마는 총각엔 제가 뭘 알겠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사실 그런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주민등록증이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참 두근두근거리고 기대가 됩니다.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나이트클럽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근거리는 마음도 있고요.
롤롤롤롤롤롤. 예, 신청하신 곡은 이 각시탈 마녀 씨는 디페시 모드의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은희 씨는 피플 아 피플. 마왕님이 방송에서 알려준 곡인데 참 좋더라. 밴드 이름은 디페던데 하셨네요. 그리고 It's No Good을 각시탈 마녀 씨는 청해 주셨어요. 디페시 모드 노래는 조금 있다가 제가 준비를 할게요. 근데 무슨 노래를 틀지는 순전히 뭐 또 제 기분에 달린 거니까 뭐 다른 제목의 노래가 나오더라도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디페시 모드의 It's No Good 보내드렸습니다. 이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또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멘트를 하는 걸 보고 버섯돌이가 말 진짜 잘한대요. 별로 재미있는 것 같지도 않은 말 가지고 뭘 그렇게 잘하냐고.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그런 대로 뭐 하하하 녀석 참 하고 넘어갔는데 그러더라고요. 가수 안 됐으면 사기꾼 됐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허허허 참 다시 말해봐 이 씨방생아. 사실이잖아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대마왕이 버섯돌이한테 어떻게 하더라? 벌을 받아라.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가 버섯돌이에게 코딱지 공격을 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아휴, 참아야지. TJ 크롬 환자 레벨 -2 이거 소개되면 이 사람은 글 소개되는 거 세 번째야. 거의 마이너스 10까지 가면은 유령 방송국 작가군으로 진입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근데 상당히 엽기예요, 보내는 글이. 내가 아는 엽기인들, 첫째로 나는 김모길 군을 뽑는다. 그는 아주 엽기적이다. 그의 현재 학교에서 별명은 엽기대부와 녹변. 그는 작년 추석인가에 혼자 기숙사에 남아서 외로운 명절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돈이 없었다. 결국 그는 명절 내내 짜파게티 아니 짜장라면이라 해야겠죠? 어쨌든 그걸 3일이 넘게 먹은 거다. 결국 그는 마지막 날 응아를 내 초록색 남들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을 이 친구는 자신이 아는 모두에게 떠들고 다녔다. 그 후 그는 녹변이라 불린다. 이 친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밤에 고성방과와 함께 헤드뱅을 하고 다닌다는 거다. 딱 길에서 보면 우리 식구인지 알겠네. 이건 나와 김모 형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리 셋이 노래방을 가면 노래방에서 나올 때 노래방 아저씨가 아주 험악한 인상을 쓴다. 왜일까? 이 녹변 못지않은 엽기 친구가 제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에일리언이라 불려요. 그 에일리언 1, 2, 3 영화 아시죠? 그거 보면은 에일리언이 사람 몸에다가 알을 까잖아요. 그래가지고 멀쩡히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테이블에서 하하 웃고 얘기하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누워서 발버둥치면 배가 막 꿈틀꿈틀하다 배가 쫙 찢어지면서 괴물이 이렇게 얼굴 띵 내밀고서 나와가지고 뻘뻘뻘뻘뻘 그러면서 구석으로 어디로 도망가잖아요. 에일리언 그 새끼가. 근데 그렇게 예고 없이 갑자기 정말 대화하고 있는데 몸속에서 갑자기 괴물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 친구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술 마실 때 꼭 따라와요. 포장마차나 이런 데를 가면 절대로 안 빠지는데 문제 뭐냐? 얘는 술을 많이 못 마셔. 정말 잘 못 마셔요. 한 잔만 마시면 취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한 두세 잔쯤 소주 마시고 있으면 한 잔 마신 상태에서 얘는 완전히 삔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 보고 몸을 돌려가지고 야 해철아 근데 있잖아 이러면서 갑자기 술 마시는 사람 얼굴에 막 지금 오늘 얘기가 상당히 엽기에 지저분 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 우리 방송 나가는 이 시간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로 알아요. 이 시간대에 밤참 드시고 계신 분들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히트야. 맨 마지막에 엽기는 양모호라는 군발이다. 그는 한 여자를 3년 동안 짝사랑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고백이랍시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 나 모호야. 나랑 친구가 돼줄래? 이 말 하려고 3년 걸렸다. 흑 어린 놈. 이게 3년을 별러서 한 고백이냐고. 나랑 친구가 돼줄래? 3년 걸려서 정말 예쁘다 예뻐. 어쨌든 그 여자에게 오케이를 받아냈고 난 그 여자가 더 엽기인 것 같아. 여따 대고 오케이를 하는 여자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나 혼데. 잠시 침묵.
너 목소리 되게 이상하다. 헉! 우리는 그 순간 그놈을 팼다. 이게 좋아하는 여자에게 그것도 첫 통화에서 천 마디로 할 말이냐고. 그러나 그놈은 거기서 안 끝났다. 근데 너 왜 재수했니? 이런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스벌놈을 묻었다. 놈은 바보였던 것이다. 뭐 그 외에도 많은 엽기맨들이 내 주위에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나중에 하나하나 까불려 보이겠다. 가로 열고 이러는 나도 정작 한 엽기로 통한다. 좋아하는 여자인데 처음 전화해서 첫 통화에서 너 왜 재수했니? 진짜 재수없다. 하기는 그러는 저도 뭐 별로 달리 여기에 대해서 비웃을 자격은 그다지 많다고 생각이 되지가 않네요. 에휴, 제가 여자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뺀찌를 먹고 나서 쇼크를 받았으면 청소년 시절부터 목소리 깔기 연습했겠냐고요. 목소리 까는 연습도 한 20년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렇게 깔린다고? 50 폭주 좀비 레벨 0. 글 제목 뭐 별로. 어젯밤 헤드뱅을 좀 무리하게 했더니 모가지가 좀 땡기네. 오늘 아침 비가 오려고 밤새 그리 쑤신 건가? 먼 산. 여기서 먼 산은 뭘까? 이 얘기하고 먼 산 한번 쳐다보기. 비도 오고 분위기도 죽이는데 말이야. 밤새 할 짓 없이 돌아다니기도 뭐하니. 아픈 모가지 이끌고 한 번 더 헤드뱅 할 수 있게 무리한 음악 좀 틀어줘요. 할 일 없을 땐 빨간 스타킹을 신고 다 같이 공원 한 바퀴를 퍽! 이건 맞는 소린가? 우공폭주 씨는 북치고 장구치는 이 폼을 봤을 때 좀비보다는 환자 쪽에 가까우신 것 같네요. 자다가 목 졸려서 이 사람도 좀비예요. 2부에 2부. 어젯밤 일이다. 나 해철님 목소리 듣기 위해 몸소리 치며 라디오에 철퍼덕 붙어서리. 볼륨은 키우고 몰래 혼자 듣는 걸 좋아해서 이어폰 딱 꽂고 열라 듣고 있었다. 신나게 다 들었다. 역시 미치도록 재밌었다. 얌전히 잠이 들려니 너무 말똥말똥해서 그냥 얌전하게, 아주 얌전하게 메가데스를 딱 틀고 잠이 들었다. 참 얌전하다. 근데 누군가 나의 목을 열라 조르고 있었다. 이게 뭔 일인지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난 용감하게 벌떡 일어났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빠지는 소리. 그리고 기괴한 음악 소리. 정령코 메가데스란 말이더냐. 그래, 그거였다. 이어폰 한 바퀴 돌았던 것이다. 옆으로 굴렀더니 이어폰이 목에 감겨서 잠버릇이 험한 나의 목을 사정없이 졸라대던 것이었다. 해봐봐, 이거 재밌어. 죽지 않을 만큼만 졸라보시지. 그럼 마지막 말이 더 히트예요. 사연은 이따위인데 마지막 말은 행복하세요야. 야, 이것도 해외 토픽이 날 뻔했네요. 그거 한 2번만 굴렀으면 쫄려서 영락 없이 가는 거였잖아. 그니까 아이 참. 잘 때는 우리 모두 이어폰 정리를 안전하게 하고 잡시다. Rage Against the Machine. How could I just kill a man? 노래 제목이 틀렸다네요. 에이란. Rage Against the Machine의 How could I just kill a man이 아니고요. How I could just kill a man이었어요. 에이씨, 옆 동네인데 뭐. 아이디 랜디로즈 캐릭터 유령씨 얼마 전에 공연했는데 미스터 크롤리 치다가 좆됐다. 그것도 억지로 2갈래로 찢어서 친구와 나눠먹기식으로 연습했는데 그래도 굿바이 투 로맨스는 감동적으로 끝냈다. 본인들의 자평 아니야 이거 자평. 미스터 크롤리를 완성하고 군대에 끌려가리라. 해철형님 혹시 정신이상으로 군대 안 가는 방법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후사하겠습니다. 병무청에서 전화 온다. 지금 그 사연 보낸 놈 누구냐고. 제가 아는 전설의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군대를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한 바 안 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답니다. 머리를 박박 밀고 눈썹까지 전부 민 다음에요. 왜냐? 좀 위화감 있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신체 중에서 군복무 후에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부위에 훼손을 가한 후 문신도 팠대요. 문신도 피부 면적 중 몇 프로 이상 돼야
그래서 많이 이렇게 큰 걸 해야 그게 해당 사항이 있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화장하고 가발 쓰고 가가지고 언니 여기가 어디야 이러고 막 정신 없는 사람인 척하고 가가지고 웬간 난리를 다 쳤대요. 그리고 또 뭐 했대더라? 엑스레이 찍으면 이상하게 나온다고 간장 2병인가 마시고요. 뭐 하여간 그래가지고 면제됐다지. 면제 사유가 평발이었대요. 평발. 군대 잘 다녀오세요. 예. 요즘 전기세가 허벌 나오는 관계로 지금 집 앞 PC방에 나왔습니다. 라디오로 이미 들은 유령방송 재방과 중딩 남자애들의 시끄러운 소리를 이중창으로 들으며 담배를 뻑뻑 피워대고 있습니다. 집에선 담배를 못 피우는 관계로 밖에 나와서 틈만 나면 갈증을 해소하고 있습죠. 베란다가 있는 방을 옮기고부터는 피울 수가 없더군요. 그 방이 무지 추워서리 저는 결국 따뜻한 안락과 황홀한 쾌락 중에 따뜻한 안락을 택했던 거죠. 뭘 담배 피는 게 그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나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거 끊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관계없는 사람을 설득하기보다 때로 가까운 사람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그렇군요. 이 딸내미들 집안에서 사실 담배 못 피우는 거 이거는 뭐 한국적인 지금 가정 상황에서는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사내 녀석들은 성인이 되고 뭐 이러고 나서 슬슬 담배 피우고 이러면은 부모님들이 그냥 에이 이놈아 그 몸에 나쁜 거 뭐 하려고 자꾸 그 빡빡 피워대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많이 피지 마라 뭐 이러고 넘어가든가. 근데 딸내미가 그러면 막 집안 뒤집고 막 머리채 끄댕이 잡고 막 아직도 그런 분위기니까요. 담배 얽힌 재밌는 전설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문득 생각이 나는데 아주 역사적으로 이걸 뭐 사료를 뒤져보고 막 이러지는 마세요. 어른들 앞에서 나이 어린 사람이 담배를 못 피우는 그런 습관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몇 나라가 안 됩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골 때리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나라가 더 있더구만요. 근데 이제 뭐 그리스계 쪽 혈통 그쪽 민족들은 아버지 앞에서 담배를 펴도 되는데 근데 안 피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제하고 있으면은 더욱더 어른에게 존경심을 표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관계래요. 그리고 뭐 그냥 친한 사람이 그냥 아버지 앞에서 막 피우고 막 그런다는데 옛날에 조선조 광해군 때였어요. 그때 우리나라에는 담배가 남초라 하여 저 남쪽에서 수입돼 들어온 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담바고 남초 등등으로 불리우며 이것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대요. 왜냐? 이게 몸에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무지하게들 폈답니다. 그 담배를 피면 몸에 있는 기생충이 다 죽어나간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재밌잖아. 이 몸속이라는 굴에다가 연기를 매운 거를 빽빽하게 집어넣으면 몸 안에 사는 벌레들이 죽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게 귀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그때는 다들 그렇게 담배를 폈다 그러죠. 그래서 장주, 긴 담뱃대를 쓰면 양반이고 짧은 거를 이제 담뱃대를 물고 있으면 쌍놈이에요. 왜냐하면 긴 그 담뱃대는 팔이 안 닿으니까 자기가 불을 못 붙이잖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인 놈이 담뱃불을 붙여줘야만 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반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어전 회의할 때 양쪽에서 신하들이 그 담뱃대를 쫙 늘어놓고서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광해군 마마께 없어 이제 하교를 하시려고 경들은 이번 청나라 청나라와의 외교관 그러니까 왜 이러다가 열이 확 받은 거야 임금님이. 그래가지고 야 씨바 오늘부터 어전에서 담배 핀 새끼 전부 패대기야. 니들 앞으로 내 앞에서 담배 피면 전부 걸리면 죽바이나 해. 딱 이래가지고 못 피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유교 사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군신 간의 관계는 그 부부 간의 관계랑 똑같은 거고 또 부자 간의 관계랑 똑같은 거니까 신하가 임금 옆에서 담배 못 피면 마누라는 남편 앞에서 담배 못 피는 거고 자식은 부모님 앞에서 담배 못 피는 거고 그래서 여지까지 우리나라는 아랫사람이 윗사람 앞에서 담배를 못 피우는 그러한 습관이 길에 짱 박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쳐도 여자들이 길에서 담배를 필 때 아저씨들이 폭력 행사하고 막 머리 잡아당기고 따기 때리고 막 이런다는 거는 제 생각에 우리나라 남자들의 수치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야 권위가 사는 건지. 에휴, 세상에 넉 빠진 새끼들 진짜. 자
노래. 네, 팬보이 슬림의 The Weapon of Choice를 들었습니다. 좋죠? 저기죠? 예. 이 노래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최고의 배우로 생각하는 크리스토퍼 월켄이 이 뮤직비디오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예전에 디어 헌터에도 나왔었고요. 뭐를 보시면 알 수 있을까요? 프로페시라는 영화 시리즈에도 많이 나왔고, 거기서 이 천사 역으로 나와서 아주 사악한 연기를 보여줬죠. 그리고 킹 오브 뉴욕이라는 영화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우스 헌트라는 영화에도 잠깐 이렇게 웃기는 역으로 나오고 그래요. 저기 슬리피 홀로우 보시면은 그 목 없는 유령 말탄 그 유령력으로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죠. 살아있는 얼굴 자체가 좀비나 유령으로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왠지. 그리고 조명 어두운데 딱 서 있기만 하면 일단 딱 시체처럼 보여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우리 유령 방송 식구인데 이 사람이 이 웨폰 오브 초이스 뮤직비디오에 나와서 장엄한 자세로 딱 앉아 있다가 전주가 끝나고 비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뻘떡 일어나서 춤추기 시작하거든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이상한 춤을 끝날 때까지 추는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여러분 한번 비디오 안 보셨습니다. 지금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소녀 그룹의 노래를 간만에 들어야지 이거 근질거려서 안 되겠습니다. 이 팀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더니 우리 방송에서 특히 남자분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 팀의 미모가 SES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상당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키티의 지난번에는 Do You Think I'm Whore? 너 내가 걸레로 보여 틀어드렸죠? 이번에는 썩 보내드리겠습니다. 썩. 예, 귀여운 것들. 예. 미소녀 그룹 키티의 연주도 아주 잘하죠. 이거 예쁜 것들이 네, 썩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할 짓이 없어서 빈둥대다가 왜냐하면 버섯돌이가 들어온 이후로 저는 이제 시간이 좀 남잖아요. 빈둥대다가요. 스파이널 탭의 비디오를 봤어요. 스파이널 탭은 3인조 밴드인데요. 사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밴드예요. 그리고 연주도 잘 하는데 사실은 거의 개그 그룹에 가까운 이미지인데 이 세 사람 다 남을 웃기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면서 거의 인간이 이 이상 웃을 수는 없다 아마 이 정도로 관객을 기절시킬 때까지 웃겨버리기 때문에 컬트에 가까운 그런 팬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밴드예요. 키보디스트가요 무대 위에서 이런 연출을 하더라고요. 그 뭐 정신병 검사 받는 같은 그런 기구들을 머리에다 잔뜩 꽂고 침을 막 흘리면서 완전히 환자 같은 모습으로 키보드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치는데 정말 웃겼거든요. 기절하도록 웃다가 갑자기 인터뷰 장면이 나왔는데 찔끔했네요. 이 키보디스트는 정식 멤버가 아니에요. 세션 멤버인 뚱뚱한 아저씨인데 인터뷰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네 인생 신조어 뭐니? 그랬더니 이거 알아들었잖아. 내가 그 말을 이 알아들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중1 단어니까 답변이 자기는 그렇대요. Having a good time all the time. 오, having a good time까지는 제가 그냥 그래 좋은 얘기야. all the time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 단순해 보이는 문장 안에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일부러 바보인 것처럼 행동하는 저 사람들이 과연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글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늘상 좋은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인생 정말 골 부서지는 모든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앞으로 달리는 것만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런 식으로 배워왔어요. 중간에 지쳤다고 잠깐 쉬어가는 놈. 몰라 나는 졸태야. 그리고 나무 밑에서 조는 아이들은 항상 덜 떨어진 녀석들로 또 심지어는 멀쩡히 달리고 있는 놈들까지 물들게 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녀석들로 항상 천대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무의미하게 우리가 쉬는 시간, 보내는 시간, 공허하게 앉아있는 시간 이 시간을 뺀다면 나머지 우리 인생에 정말 그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들이 탄력성 있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항상 남아요. 저는 제 24시간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정말 뺏기고 싶지 않은 시간이 멍하게 앉아서 공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다고 무슨 심오한 사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공치고 있는 시간이에요.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멍청하게 방바닥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잠깐 앉아가지고
아이고, 용케이 나이까지 잘 살았네. 그럼 그냥 앉아있는 거죠. 유령방송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저와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무의미한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무의미하고 그냥 이 생각을 해두구만 저 생각을 해두구만 뭐 진지한 방송 감동 뭐 이런 방송 아니래도 좋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함께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같이 시간을 죽일 수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뭐 애들 태어나는 얘기도 무지하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곡은 화이트 라이언의 When the Children Cry 보내드리면서 작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